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일부 진행의 이수연, 도지은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필두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두 회사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은 면치 못했습니다. 네. 이 주가가 선 반영됐기 때문에 이미 이슈가 선 반영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렇게 차익 매물을 출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시장? 이게 성적표가 좋게 나와도 주가가 하락하는 건 만약에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웃고 울게 될지 저희 거래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알맞는 대응 전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위원님 모셨죠. 오늘 또 신전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르케논 신전입니다. 오늘 분석해 주신 허반석 위원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그래도 옵션 만기일이었지만 차분히 보내는 듯 하다가 10시 반에 한 번 출렁이고 그리고 장 막판 동시 호가 때에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옵션 만기일 그나마 큰 폭의 조정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한번 짚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있을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불구하고 맞아요. 그래도 견조하게 강보합권에서 양시장이 모두 마감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현 의원님한테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시자마자 너무 가끔 숨을 몰아쉬셔가지고 헐레벌떡 오셨어요. 여기 신전에 당도하기까지가 길이 너무 막혀서 네, 큰일 날 오늘 뻔하셨대요. 휴일이니까 아, 많이 오늘 이렇게 차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오시는데 좀 힘드셨잖아요. 괜찮으세요? 아, 의원님? 이제 저 대리운전을 써야 될지 지금 혼자 운전 2시간 하고 왔는데 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따라 차가 좀 유독 많은 것 같았는데 시장도 참 오늘 재미가 없었어요. 네. 정말 좀 지루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저녁 출발한 뉴욕 증시도 봐야 되고 내일 것도 봐야 되고 이래저래 조금 이틀의 흐름을 좀 읽어야 되는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자, 4분기 본격적으로 출발했는데 뭐 삼성전자 흐름 뭐 당연히 예측했던 부분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실적 발표 날 매번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으니까 즐기시고요. 그리고 4분기 때 삼성전자 실적이 언제 잘 나왔잖아요. 볼 종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바닥에 계신 김선윤 위원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다고 하니까 네. 2시간 동안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거래자들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장 정리부터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0.2% 정도 상승해줬고 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함에 따라서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전기전자 업종 사들였더라고요. 이런 것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먼저 장 막판에 있었던 동시호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1%가량까지 찍히다가 결국엔 다시 올라와 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면 지금 차트상에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지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표시해 놓은 게 이제 연기금의 오늘 매도 매수에 관한 추이입니다. 동시호가를 중심으로 연기금에서 강한
하락 베팅을 하면서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지수가 함께 꺾이는 그런 모습까지 나와줬는데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일단은 해보고 싶고요.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셨듯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외국인들의 강한 순매수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수 조정과 뭔가 흔들 만한 요인만 나타나면 외인들은 앞으로 매수를 해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눈에 띄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실적과 모멘텀이 함께 나가는 종목들에서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유동성과 변동성이 있는 곳에서는 실적이 바로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인데 아직 차트상 바닥권역에서 큰 상승을 이루지 않았고 그리고 외인들까지도 이제부터 매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매수 포인트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실적 기업에 대한 모멘텀까지 분석을 하고 외인의 수급까지 체크를 한다면 연말까지의 유동성과 변동성 장세에서 어느 정도 옥석을 가리는 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장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적과 모멘텀이 같이 더불어서 형성되는 그런 주식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실적 장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처럼 좀 굳은 심지를 지켜주는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필요하실 겁니다. 나머지 4분기에 허반석 위원님과 이런 종목들 함께 찾아가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허반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분석의 신도 계시고 바닥의 신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신과 함께 나머지 4분기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우리 위원님들을 사칭하는 그런 소식이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워낙에 인기가 많아지시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사칭을 일삼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따끔하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 오픈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노란톡 중에서 오픈 채팅방이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촬영하시거나 채널이 아닙니다. 채널이 아니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 가면 지금 서울경제 다른 전문가님들의 얼굴, 이름 그런 것까지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시장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 본인들 쪽으로의 이런 유사수신이나 불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절대 속지 마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경제TV로 전화를 바로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현혹되거나 피해 당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꼭 서울경제TV로 전화를 주셔서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노란톡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서울경제 허반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스타는 힘든 것 같습니다. 아우, 그러니까요.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 김선윤 위원님께도 오늘 시장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늘 시장도 좀 재미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개인분들이 매매하기에는 그렇게 친절한 시장은 아니었을까요, 위원님? 개별주 시장인 것도 같은데 이게 오늘 외인들이 들어온 이유는 정확히 하나밖에 없어요.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외인들 입장에서 살 수밖에 없죠. 국내 증시에서. 특히나 살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실적 좋을 때 항상 기관들이 하는 행태 뭐가 있습니까? 던지고 보죠.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한번 하고 그다음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인들은 오늘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많은 수량을 매수를 잡아줬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외인들이 한동안은 이 환율 자체가 1150원, 만약에 40원까지 내려가면 더 강한 물량들을 매수를 해올 겁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지금 달러 강세가 이어지다가 달러 인덱스가 잠깐 주춤했는데 달러 인덱스 수치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유럽의 코로나 때문이에요. 달러 인덱스를 차지하는 비중의 절반 이상, 약 70% 가까운 원화 달러가 이제 이쪽 유럽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치에 따라서 좀 올라갔지만 다시 유럽 쪽의 코로나 자체가 상당히 좀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우선은 원달러 자체가 좀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외인 입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오늘 보면은 전기전자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은 수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화학 쪽도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당연히 민감주 쪽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4분기 때 가장 항상 그랬듯이 주도주 역할을 하는 거는 또 전기전자 반도체 쪽이잖아요.
다 이래저래 어쨌든 이슈가 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꼭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종목들을 꼭 담으셔야 되고, 아마 외인들은 한동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사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좀 몰빵 느낌인데 좀 많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조금 그 외의 종목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트럼프 행보가 좀 궁금하긴 한데 트럼프라 부르기도 요즘은 힘든 것 같아요. 네. 또람프라 부르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대응하는 알다가도 게. 모르겠어요. 네, 정말 복잡한 시장이긴 한데 힘내주시고 잘 따라주시면 좀 이 방송 보시고 잘 힘내주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이제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시장 방향성 잡아가면 좋을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 점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시장 정리 짚고 넘어가 봤으니까 오늘의 슬기로운 주식 생활 주제 함께 확인하시죠. 주식 투자로 온수매트 장만하기. 네, 이제 10월 날이 확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 확산세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도 하고요. 올해 겨울은 몸도 마음도 유난히 추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온수매트 사고 싶은데요. 11월쯤 온수매트 살 수 있도록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 계속해서 온수매트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도하나께서 맛깔나게 읽어주셨는데 네. 온수매트 이슈는 저희는 많이 말했으니까 맞아요. 위원님들께 좀 여쭤볼까요? 온수매트 한번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직까지 저는 온수매트는 사용 안 해봤고요. 돌침대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해봤습니다. 돌침대가 더 침대를. 저는 뭐 보일러 켜고 살아요 이럴 줄 알았는데. 라지히터 정도인데 돌침대를. 온수매트는 약간 뭔가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서. 돌침대도 네. 건강, 허리 아플 때 많이 쓰시지 않나요? 제가 사실 제 건 아니고 부모님 침대에 살짝 누웠던 거라서. 네. 그렇군요. 아유, 네. 우리 김선인 위원님은 추위 좀 많이 타세요? 어떠세요? 추위를 잘 안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위를 많이 타는데 네. 돌침대 굉장히 쇼키하네. 진짜 깜짝 놀랐네. 보기보다 건강을 좀 많이 챙기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우리 허반석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역시 그러면은 국민사위답습니다. 네. 온수매트보다 돌침대가 더 비싸니까 오늘 그럼 돌침대 살 수 있는 그래요. 종목으로 한번 해볼까요, 위원님? 그럽시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온수매트보다 비싼 돌침대를 구매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요즘 하반기 넘어서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점에서 사시면 안 되고 그리고 기업을 선택하실 때 실적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숫자로 이제 승부하는 장세가 왔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미래 가치적 전망성, 모멘텀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수혜주인데 코로나19 수혜주 제가 중소형 제약바이오주 조심하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엔 기존 사업에 있어서 안정적인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진단키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비축 물자나 일단 치료제를 투여하기 전에는 무조건 진단을 해야 이 사람이 병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먼저 진단은 필수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단키트와 관련된 수출과 관련된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망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한 회사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인공호흡기나 산소호흡기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숫자, 실적이 확인되고 미래 전망성, 모멘텀까지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수혜부터 WHO 긴급 사용 승인,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가 분명하겠죠. 앞으로 어떤 이 섹터, 종목이 승승장구할지는 2부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선윤 위원님의 종목도 힌트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해 주신 오늘의 종목 힌트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네, 오늘 종목은 좀 이래저래 좀 이슈가 좀 많은 종목인데요. 그간 좀 이래저래 좀 많이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튀지는 못했어요. 화장품도 있고 엔터도 있고 진단키트도 하는데 마스크도 만들고 사실 좋은 건 다 있는데 그닥 그렇게 좀 이렇게 움직임이 안 나고 있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표 엔터 회사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주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최대 규모의 매출 달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12월 안으로 방한한다는 또 얘기가 또 기사화되고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네. 장 끝나고 좀 나온 것 같은데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가파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주들도 좋고 엔터주 다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 시장에서.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미리미리 지금 안 오른 종목을 좀 고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 사주까지 조금 찍었다. 현 상황에서 바닥에서 우리 사주 찍어줬다. 주가가 좀 어떤 특정한 이슈에 맞춰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1년 뒤에 주가가 얼마나 좋아지려고 지금 상황에서 찍었을까. 네, 이래저래 조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 상황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가져 나와 봤으니까 2부에서 꼭 확인하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섹터가 같이 묶여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채팅창에서 이 종목인가요? 저 종목인가요? 하고 이제 좀 맞춰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오늘은 또 채팅방에서 이 답이 나올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2부까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주식생활 주제 확인했고 종목 힌트도 받아봤으니까 트레이딩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트레이딩 Q&A 많은 질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문 바로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12.3조 원 기록하면서 2년 만에 최대 실적이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이미 삼성전자의 3분기가 실적이 좀 좋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해왔던 만큼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뭐 반도체 이슈도 그렇고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도 올랐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가 3분기에는 좋은 실적의 발표가 났는데 이 실적이 좀 앞으로도 유지가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업이익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유지했었는데 이번 3분기에는 매출액까지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경우 휴대폰 쪽, 파운드리 쪽뿐만 아니라 모든 전 사업 부문에서 매출 신장이 일어났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내외 변수 속에 우리나라 지수 중에 코스피 200 중에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삼성전자 고유의 이슈만을 가지고 등락하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폭만을 볼 때 앞으로 더더욱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대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대내외 변수가 너무 많은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먼저 국내 여건 중에서는 대주주 요건이 있죠. 많은 동학개미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화를 일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현행 10억이 아니라 3억으로 조정이 되거나 3억도 가족을 합산한다거나 개인별로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우리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연말에 10조가량의 매물 폭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어디선가는 뭔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더 폭넓게 생각을 해본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이 부분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이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외인들이 집중하는 모습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지금 동학개미 운동 하시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5만 원, 5만 5천 원 미만의 물량을 결국엔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결론에는 우리는 이미 다다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흔들리지 말고 어느 정도 닻을 내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물량을 잘
갖고 계시면 결국엔 연말돼서 10조 매물 폭탄 감당하게끔 두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또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 코스피 200의 30% 이상을 삼성전자 한 종목이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쉽사리 이 부분을 개인 종목이 올라가듯이 개별 종목이 올라가듯이 확확 올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정고점 62,000원인데요. 그 부분 돌파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네. 우리나라 연말까지 대주주 요건이 결론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지수를 쉽게 올릴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 그리고 저가에 55,000원 이하로 매수하고 있는 주주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뚝심 있게 지켜볼 수 있지 않나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 양도세에 영향이 없으니까 좀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는 것도 삼성전자는 중요하겠네요. 55,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끝까지 뚝심 있게 보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삼성전자가 얼마나 더 잘 갈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선윤 위원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환율 영향이 가장 크고요. 네. 환율 때문에 들어온 거고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 상황 유지하게 되면은 더 들어올 거예요. 거기에 살만한 게 마땅히 많이 없어요. IT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삼성전자를 얼마까지 가길 원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삼성전자 지금부터 해서 연말까지 해서 한 65,000원, 7,000원대까지는 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가파르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현 구간대에선 그 정도 수준이 적당할 것 같고 하이닉스도 덩달아 좀 따라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아마 보통 항상 10월 말쯤에 진행을 하니까 한 10월 28일경 진행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포인트 맞춰가지고 진행해 준다면 역시나 실적이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바닥에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사실 3분기 초입부터 해가지고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은 분위기 자체를 형성을 시켜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히려 잘 나왔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얘기를 같이 한번 좀 드리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하이닉스 안 좋다고 막 여기저기서 떠들고 난리 부르스를 친 게 언제냐면은 8월 달이야. 8월 중순쯤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하이닉스 주가 내다 꽂았다고요. 내다 꽂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좀 반도체 상황이 좋고 어쩌고저쩌고 또 말 바꿨잖아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관들 오늘 또 삼성전자 매도 치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또 돈이 없는지 매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곱게 안 보는 입장이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상당히 좀 많이 바닥인 흐름이거든요. 하이닉스 실적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간에 얘기했던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면 그건 안 좋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어디 가는 건가요? 금방 다시 말 바꾸고 들어오겠죠. 4분기 때 또 안 좋아진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상황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죠.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 삼성전자 나왔잖아요. 실적 자체가. 그럼 하이닉스 자체도 다시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팔기 위한 핑계인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 보시자면 체크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 연기금 자체도 해외 쪽 투자하고 국내 쪽 투자하고 자금 비율을 잡습니다. 투자 비율을 잡잖아요. 해외 몇 퍼센트 이런 식 비율을 잡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현재 좋게 보죠. 달러가 어떻게 원달러 자체가 지금 1,150원까지 있으니까 되게 사기 좋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연기금이 비율이 있는데 그 주식이 3월부터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시장 자체가. 그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 그 비율을 넘어가면서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연기금이 매도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좀 강한 흐름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매력도 자체가 지금 국내 시장이 다시 좋아졌기 때문에 원달러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 비율 자체를 연기금이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한 2조에서 3조가량 매도해야 될 물량이 지금 남아있지만 그걸 좀 축소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외인들만 우리나라 주식을 사게 할 게 아니라 기관들도 조금은 이렇게 강하게 조금 입장을 좀 바꿔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연기금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 대선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어떻게 해요? 정책, 자기 대통령 되려고 땡깡까지 피웁니다. 11월 달 대통령 되고 나면은 네, 뭐 FDA 뭐 정책 다 해줄까 이렇게 말 뱉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행동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코로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4일 만에 태어나는 모습이잖아요. 저희가 또 그냥 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다가와서 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지금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양도세 부분도 굉장히 조금 짜증이 나죠. 좀 10억을 유지한다는 얘기가 또 돌고 있어요, 오늘. 근데 대봐야겠지만 진짜 아까 우리 허 의원 얘기한 것처럼 10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배신감이라는 게 커요. 요즘에 공모주 할 때 사람들 그냥 자금 50조씩 갖다 붓습니다. 더 때려볼 수도 있어요.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기분 나빠서 던진다고요. 더 많이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입장 잘 체크해 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기관분들도 그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매도를 할 게 아니라 물량을 뺏겼다고 표현을 해드려야 될까요?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조금 매수를 좀 강하게 좀 같이 잡아주면서 개인 물량을 잡아주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들이 지금 사실 해외 쪽으로 레버리지 쓰는 모습 좋지 않잖아요. 국내로 레버리지를 쓰게 만들어야지 왜 해외로 레버리지를 쓰게 만듭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좀 답답하고. 그만. 또 특히나 오늘 보면 금융투자 쪽에 자금 다 나왔어.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삼성전자 다 파는데 이거 고유자산이에요. 증권이나 자산정사들이 고유자산이라고요.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디 다른 거 사시려는 건가요? 삼성전자 안 가서 또 조정났다 다시 잡으시려고요? 수수료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할게요. 네, 그러니 다시 한번 좀 들어오셔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삼성전자 흐름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상승 흐름 타고 있어요. 바닥 라인에서 치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쉽사리 안 떨어집니다. 이 추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한 6만 7, 8천 원까지 연말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좀 잘 들어와 주시고 대응하시면은 좀 좋은 수익 날 수 있잖아요. 짧은 수수료 보지 마시고 또 새롭게 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한번 팔고 새롭게 잡으면서 수익 내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중기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네, 그래서 저는 현재 삼성전자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봐요. 연말까지 꾸준하게 보시고 4분기도 원체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올해 실적을 가지고 얘기 나올 때 5만 원일 때 샀어야 됐는데 라는 얘기 돌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고 또 연말까지 배당 이슈까지 같이 있는 종목이니까 쉽사리 안 빠집니다. 자, 양도세 부분만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될 것 같으니까 힘내시고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두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잘 녹여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지금도 잘 나오고 있고요. 내년 실적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 있고 이제는 5만 원대에 좀 샀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삼성전자 다음 이제 저희 질문으로 넘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우리 시장에 영향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신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자체에 대한 그 섹터군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위원님? 자,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정말 잘 나왔는데 주가가 안 가니까 몇몇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나온 거 아니 예상치보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항상 매년 매분기 반복되는 흐름인데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가면 살짝 사람들이 사는 거를 주저해요. 그런데 그 다음 항상 아마 이 다음 주에 갑자기 또 많은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실적이 좋았으니까 코스닥의 삼성전자 관련 또 하이닉스도 좋을 테니까 하이닉스 관련 부품주들, 그러니까 IT주들 어떻게 해요? 3분기 실적 장세,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보고서들이 줄지어 나오는 건데 종목을 잘 선별하셔야 돼요. 시장 잘 가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장비주, 부품주,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도 소부장 관련주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종목들이 시장의 핵심에 있고 일본을 거쳐 지금 중국까지 가잖아요. 중국발 소부장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관련 보실 때 삼성전자 사는 것도 좋지만 삼성보다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종목들을 체크하신다면은 어떻게 해요? 부품주, 장비주, 네? 소재주 보셔야 돼요. 그 종목들이 움직일 거고 엠포탈 검색 조금만 하시면 그냥 관련 종목들이
쫙 100개가 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꼭 말씀드리지만 미리 선점을 해야 되지만 첫째, 둘째, 셋째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다?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최소 전반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작년보다 좋은 흐름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보셔야 돼요. 많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또 고르실 때 차트가 바닥에서 딱 잠겨 있다가 딱 오르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저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공개는 일단 잘은 못하겠고 어찌됐든 이따가 좀 몇 가지 종목들을 다음 질문에서 뽑아오긴 했는데요.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도 반도체 소부장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선윤 위원님께서는 지난 연도보다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이 더 실적이 기대되는 실적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실적 종목들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힌트를 드린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분기 실적 발표 일정 체크 주목해야 할 종목은 이라는 주제인데요. 다음 주에 지나가면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을 텐데 네이버나 포스코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할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주목해야 될까요? 네, 지금 여태까지 현대차, 기아차 이런 부분들 상승에 조금 소외되어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 차트죠. 현대차 상승 동안에 많이들 매수를 못 하셨는데 현대차가 더 갈까 했는데 결국엔 18만 8천 원 이상 19만 원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아차도 동일하게 큰 상승을 이루어졌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도 덩달아서 많이 올라갔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판매 대수가 어느 정도 감소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증가했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나 해외나 모두 다 증가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다 보면 기아차의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높은 것 아닌가, 4분기 더 기대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나 카니발, 그런 아반떼 하이브리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페이스리프트 되는 모델들이 연이어서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노란톡방 같은 경우에는 현대 위아라는 이야기들을 저희 바닥의 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현대 기아차가 가면 현대 위아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소외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실적과 함께 현대 기아차의 상승과 함께 만도 그림이 현대 위아에서도 나올 수 있다. 지금 추세선을 바닥에서부터 올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선만 잘 확인하셔서 매수 타이밍만 잘 노리시면 그 부분에 맞춰서 매수를 하시면 정말 무난하게 소소하게라도 수익을 보실 수 있고 앞으로 그 추세가 더 강하게 올라간다면 거기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출 호조에 힘입은 현대기아차, 만도, 현대위아까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금리도 도와주고 있는데 환율까지도 도와주는 부분들이 은행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행주가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도 은행주에는 점차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은행주를 제가 2주 전에도 아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KB금융 은행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배당까지도 생각하신다면 한번 살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은행주 중에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하단 추세선을 이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제 뭐 프루덴셜 관련된 인수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본다면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바닥에서부터 3만 1,000원에서부터 3만 5,000원 사이까지 추세선을 높이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4만 원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께서는 다시 조정이 나오는 구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부를 찍고 상승하고 다시 상단부를 찍고 다시 하락, 그리고 상단부 찍고 하락. 이제는 다시 상승해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는 부분들, 환율과 금리까지도 은행주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낮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배당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LG 생활건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LG 생활건강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2주 전부터 LG 생활건강은 바닥이 아니라 배당 그 부분도 챙겨보실 만하다.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뉴딜 정책 관련주로 디지털 뉴딜까지도 포함된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도 배당까지 신경을 쓰면 되는데 실적과 배당까지 챙기시고 그 기업의 재무 건전성, 현금 보유도 충분한가까지 한번 챙겨보신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현대위아 그리고 KB금융, LG생활건강, 더존 비지온까지 한번 하반기 실적 체크해 볼 때 주목하시면 어떨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주목해야 될 종목을 아주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일단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 이슈와 관련해서는 현대, 기아차, 만도까지 그리고 현대 위아 말씀해 주셨고 약달러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차트가 만들어진 이 KB금융 플러스 앞으로 또 은행주들의 매력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생활건강과 더존비지온의 실적도 좋고 앞으로 배당까지 좋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위원님도 질 수 없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좀 종목 좀 많이 준비해 주셨나요? 시간 없는데 후딱후딱 종목 이거 좀 얘기하고 갈게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실적이 좋을 거잖아요. 당연히 삼성 잘 나왔고 하이닉스도 기대가 크니까 관련 이제 부품주들 좀 뽑아봤어요. 작은 것들은 아닌데 하나씩 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은 원익 IPS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당히 좀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원익 QNC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고가 패턴을 좀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 이 종목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눈여겨보신다면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은 이제 테스형인데 테스형, 네. 네, 테스형 같은 경우도 주가가 여기서 상당히 조금 전 고점 자리를 좀 최소한 터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8,000원대 흐름. 네, 테스형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개인 물량 좀 소진이 필요하긴 하지만 역시나 조만간에 바닥 확인하면서 올려친다면 이 종목은 뭐 15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네. 성장성을 부인할 수 없는 종목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좀 많나요?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다음 SK 머티리얼즈 요 같은 경우에도 잘 가는 중에 시장 하락 맞춰서 좀 꺾이긴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주성 엔지니어링 하단 자리 맞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고점이 8,000원인데 목표 수익률 10%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 홀딩스랑 좀 분사가 됐죠. 나눠졌죠. 여기서 바닥치고 올려치는 모습 굉장히 이쁘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전고점 뚫고 가는 모습 좀 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브레인이 아니라면 솔브레인 홀딩스를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바닥 터치하면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냥 조금 중대형주 중에서 제가 골라봤어요. 바닥에서 좀 많이 튈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이 중에서 좀 수급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꼭 대응을 하셔서 좋은 수익을 내시면 어떨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장 중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좋은 종목들을 다 알려드렸는데 지금 어버버하다가 못 적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서울경제 허반석 어떤 이름을 검색해도 같은 방에 두 분이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3분기를 넘어서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이 기대되는 알짜배기 종목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힌트를 조금 더 얻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다음 다음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너무 제가 얘기해가지고. 종목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다음 이슈는 바로 셀트리온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셀트리온, 넌 어쩜 그렇게 예쁘니?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노래 제목인가요? 가사인가요? 그런 거 아닐까요? 너 어쩜 그래요? 이렇게 제가 예쁘니?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셀트리온이 오늘부터 이제 알러지성, 천식성,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의 임상 3상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임상시험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이슈로 참 주가가 많이 갈리잖아요. 앞으로 셀트리온 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JP모건이 정말 일부러 주가를 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싸게 사고 싶어서. 지금 네. 그 이야기를 시장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JP모건에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10일 동안 외국계 순매수 1위가 JP모건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김선윤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렇게 사고 싶냐라고 했던 그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에서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죠. 졸레어의 3상, 바이오시밀러 3상을 이제 신청을 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 7개 정도의 국가에서 600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3상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이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어느 정도 걸릴 텐데 1 이상을 통해서 축적된 기술력을 3상에서 발휘를 해서 결국엔 부작용이나 치료 효과까지도 검증이 된다면 결국에는 램시마를 이은 이야기들이 셀트리온에서는 점점 더 많아지는 바이오시밀러의 결국 대장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JP모건에서도 악의적인 보고서를 낸 이후 사들이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JP모건 보고서 이후 시총이 9.2조 원까지 증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9월 8일 시총이 정말요? 42조 9,800억 원을 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시총이 9월 24일 33조 7,400억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결국엔 저가 매수를 위한 책략이었냐? 그 부분은 결국엔 연말까지 어디서 더 많이 매수를 하는가? 어디 창고를 통해서 더 많이 매수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셀트리온 송도 제3공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1공장이 10만 리터, 2공장이 9만 리터, 결국엔 3공장이 20만 리터까지 간다고 하면 셀트리온의 1공장 공장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셀트리온의 매출과 그리고 실적 정말 탄탄하게 이어져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국에는 셀트리온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슈 하나 아직 남아있잖아요. 뭔가요? 네, 셀트리온의 3사 합병이 지금 남아있고 그렇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을 집중할 수 있고 셀트리온은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부분들을 잘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엔 주가도 좋을 것이다. 혹시 네, 주식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저가 매수를 하셨던가 아니 25만 원 부분에서 신규 진입을 생각하고 계신 주주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 구간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램시마 SC가 결국에는 전체 매출의 30% 가까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결국엔 피하 지방 주사를 스스로 낫는 부분까지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에서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네요. 3사 합병부터 시작해서 뭐 오늘 졸레어 그리고 램시마 SC 공장 착공까지 하면 매출과 수익에 대한 향상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신 건가요, 위원님? 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결국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외국계에서도 언제 사야 될까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25만 원 구간에서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5만 원 구간 매력적이다. 현재 종가 26만 2천 원이니까 투자 전략에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분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한때 셀트리윤이라고 불렸던 김선윤 위원님께서 네. 이 이슈를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네. 셀트리온이 이제 다시 조만간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합병되면서 또 올라가고 주가가 흐름을 잘 타서 전고점 포인트까지 오잖아요. 예를 들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뭐 33만 원 정도가 되겠죠. 33만 9,500원이 최고가였으니까요. 최근래 들어서.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2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14만 5천 원 정도가 되면 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입니다. 그 이상 딱 넘어가는 순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부터는 비중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적게 가져가셔야 될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냐면
회사 자체가 정말 좋게 보는데 제가 셀트리온을 더 간다고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셀트리온은 국내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뭐 화이자나 존슨앤존슨 같은 세계 유수 기업들 PER 자체가 10배, 뭐 15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좀 싸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 수준을 한참 넘어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기업으로서 성장이 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이제 가파르게 막 다시 한번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물론 홀딩스 지주사 입장에서 회사를 거느리겠지만 경영인 자체가 전문 경영인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자기만의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한다고 하시니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대 다시 한번 전고점 이상은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부터는 비중에 대해서는 크게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긴 좀 애매하지 않을까 냉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조금 훨씬 작은 바이오 제약주들이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제2의 셀트리온을 찾아야 되는 거고 제2의 신풍제약을 찾아야 될 것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중이고 몇 종목을 선별을 해 오기도 했었고 찾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시장에 있어서 셀트리온의 성장은 이제 끝마무리가 돼간다. 올해나 내년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때부터는 주가가 뭐 가파르게 가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냥 제약주가 처음엔 좋지만 다 큰 성인이 돼버리면 그냥 하나의 제조업이 돼버려요. 하나의 제조업 같은 제조업 회사가 돼버리거든요. 큰 제약주들이. 왜냐하면 덩치가 큰데 신약 뭐 몇 조짜리 시장에 있는 거 개발해서 만들지언정 시총의 반응이나 오나요? 그러니까 제약주들의 성장에서 셀트리온이 이제 성인이 됐다고 봅니다. 완벽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지주사 체계를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겠지만은 이번에 많이 올라올 때는 비중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는 크게 재미없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 안타깝지만 그런 말씀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인지하셔서 꼭 인식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라고 불리는 우리 김선윤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달에 이제 마지막 이슈를 확인해 볼 텐데 조정도 거반내는 서학개비 3배 레버리지 베팅이라는 질문입니다. 아, 네, 저희가 그 이슈를 다루기에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수연학원님. 그러면 2020년 4분기의 주식시장 네. 전망과 키워드를 말해봐야겠죠. 4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4분기를 장식할 키워드랑 요걸 짚고 한번 넘어가 네,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허반석 위원님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네, 해주시죠. 지금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4분기와 연말 이후까지 계속 집중하셔야 될 부분 숫자, 실적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의 전망성, 모멘텀, 실체가 있는 모멘텀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 회복세와 한한령 해제 이슈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야기가 아주 작은 언론사였지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에 대한 지수 펀드가 조성되면 그쪽으로 또 자금이 어느 정도 몰릴 모습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결국엔 소부장,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까지도 챙겨보시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이 섹터 안에서 휘둘리지는 마시고 이 섹터의 흐름을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우리 김선현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4분기 전망 어떨까요? 네, 제가 지금 피곤해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우리 네. 똘망엄마님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운전을 좀 오래 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자, 뭐 4분기 시장 저는 이렇게 봐요. 우선은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게 반도체주, 뭐 OLED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됩니다. 꼭 관련해서 사셔야 되는데 저희 종목들 2개 있는데 한 종목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죠. 힘쓴데 다들 이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맞아요. 잘 지켜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 유동성 장세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빅히트 엔터 청약했던 자금들이 또 시장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에 따라서 또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님이 돌아왔나요? 많으니까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걱정할 거 없이 그런 자금들이 또 시장에서 많이 풀릴 수 있는 시기. 뭐 오늘은 눈치를 봤지만 다음 주에 또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월에 그 시진핑 방안 맞춘다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금 또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부터 사실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시진핑 관련주들, 중국 관련주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반도체랑 중국 관련 소외주들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와 중국 관련 소비주들 여러분들 유심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분기도 이런 허반석 위원님과 김선현 위원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배트맨은 자본시장 통합법까지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